그러니까 주부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고수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인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이순신 장군님의 책을 꼭 읽으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전략이 이순신 장군이 모든 정보를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진짜 찾아가거나 주담 통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처도 뭐 있으면 연락하고. 아니 자기 돈 걸려있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메가스터디 교육을 어쨌든 그 완전히 바닥일 때 제가 샀는데 예. 얼마나 사실 그 교육 섹터를 아무도 안 보잖아요. 지금도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사실 지금 네. 사교육이 되겠어? 또 무슨 그쵸. 뭐 학원이 되겠어? 막 이렇게 네. 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애들이 인구도 줄고 네. 애들도 줄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그래서 투자할 때 그런 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는 건데 이 미래 가치에 거의 미쳐 있는 사람들한테 네. 지금 누가 봐도 미래가 줄어드는 게 거의 확연한데 그렇죠. 이거를 해서. 근데 지금 수익률을 보면 사실 넷플릭스보다도 훨씬 위고 3년간 거의 테슬라급이에요. 많이 올랐죠. 네. 하다가. 예. 왜 자신이 분야에서 있는 게 성공할 수 있냐면은 그만큼 안 보는 것도 일단 운이었지만 네. 실적이 잘 나와도 안 봐요. 여기는 그냥 한 분기 어쩌다 잘 나온 거겠지, 막 이렇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장기 투자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저는 우리나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기 투자도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자산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한 2번 맞는데 네. 이렇게 오른 주식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사교육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사교육에서 10년 이상을 현역에서 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교육이 돌아가는 걸 잘 알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리고 정부 정책도 잘 알고. 그리고 이 시장이 어디가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수능 문제가 올해 되게 어려웠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돼서 이 과목을 애들이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네. 그 지금은 예를 들자면은 뭐 문과 이과도 막 지금 통합해서 막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애들만 힘들게. 그럼 당연히 사교육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인구는 그렇게 10년 동안은 줄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제가 변화를 제일 많이 알고 여기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딱 이 회사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분석을 했는데 이 회사는 그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충분히 싼데? 지금 안전마진 이하의 가격인데? 왜냐면 그때 당시 메가스터디 워낙에 부채가 없고 기업이 워낙에 탄탄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채는 거의 없고 빌딩 부동산만 또 다 요지 막 대치동 이런 데만 있어가지고 네. 빌딩만 해도 시가로 하면 2,5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시총이 2,000억 미치였을 거예요. 1,800억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하다. 왜냐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회사가 이 사람들의 오해가 너무 극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정보 우위에 있잖아요. 네. 좀 말을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그럼 제가 먼저 알고 애널리스트 알고 그다음에 시장 관계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기는 확률은 너무나 높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가 초보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하더라도 자기가 제일 아는 그쵸. 분야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 네, 아니면은 제일 호기심 있는 거. 네. 맞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을 엄청 맛집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에 대해서 완전히 막 맛집을 다 가봤어요. 막 전국에 있는데 맛집을 다 가봤어. 그래서 먹어보면 알아요. 네, 딱. 네. 그 정도 실력이에요. A라는 그 삼겹살집이고 B라는 삼겹살집이 있는데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완전 도사예요. 삼겹살에 대해서.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이게 딱 먹어보니까 고기질이 좋아요. 근데 뭐 밑반찬이랑 뭐 봤을 때 인테리어는 좀 허름한데 이거는 진짜 여기서 10,000원에 먹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싼 거다. 그리고 이제 B라는 집에 갑니다. B라는 집도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밑반찬도 막 화려해요. 인테리어 화려하고 맛있어요. 근데 고기가 딱 먹어봤더니 이거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아니에요. 제가 먹었을 때. 그 도사가 먹었을 때는. 그럼 이 사람은 A라는 B라는 기업이 똑같이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분간할 수 있죠. 그렇죠. 먹자마자 밸류에이션이 되잖아요. 사실 그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삼겹살 밸류에이션. 네. 야,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듯이 기업을 볼 수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기업을 비교할 수 있어야. 네. 맞습니다. 참고로 그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 예, 저희가 섭외하려다가 까였습니다. 어디 10만 어디 그래요? 와이스트리 뭐 듣보 이렇게 해서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워낙 훌륭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한번 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손주은 회장님이 저도 같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촌철살인. 그렇죠. 예,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고. 해안이 뛰어나신 분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가스터디가 코스닥 시총 1위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업 분할하기 전이기는 했습니다. 그때가 2조였습니다. 2조. 10년 전에 2조. 시가총액이? 네, 2조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도 장투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물론 요거는 그냥 본인의 하나의 이제 스토리 있는 거고 여기서 감안해서 말씀하신 봐주시면 될 종목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언제 팔지 모릅니다. 네, 언제 팔지는.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잘 아는 기업이고 올해 투자를 하는데도 고점 대비 막 마이너스 50% 되는데 있다. 네.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이게 시장 상황일 수도 있고 거의 그거는 기업의 위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일단 거의 정신병 걸리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근데 워렌 버핏이 어쨌든 투자 대가가 말을 해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답안지를 사실 따라가면 되거든요. 답안지를 주시기 때문에. 네. 애초에 말을 했어요. 마이너스 50% 맞으니까 예. 폭락해도 견딜 자신 있으면 주식하라고. 네, 저는 그때 그 말에서 이 말이 맞긴 맞구나.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다들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그러면 주식이 떨어질 때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초보 투자자들한테 저도 물론 이제 마음 수양이 다 안 됐지만 저도 떨어지면 같이 힘들긴 힘들어요. 그럼요. 네. 모든 사람 다 힘든데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때 이제 뭐 돈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은 그때의 마음가짐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불안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집중 투자를 하면은 마이너스 10%까지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15%?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극심한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치, 이거 복구하려면. 이게 내가 분석을 한 게 틀린 건가? 시장이 옳다는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마침 그때 이제 시장에 뭐 금리 내려간다는 뉴스도 나올 뿐더러 안 좋은 뉴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안 좋은 뉴스만 들려요. 사실 그럴 때는. 그럼 회사 이거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거 아니야? 그쵸. 또 주가 떨어지니까 다 안 좋은 것만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주식이 좀 웃긴 거는 사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게 비싸 보이고 오르면 오를수록 그 주식이 싸 보여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게 사람의 심리를 완전 이게 건드리는 거죠. 매일 보면서. 저희는 어쨌든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주식이 이제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선택은 제가 봤을 때 3개예요, 어쨌든. 주식을 판다. 근데 만약에 팔아서 그 회사가 정말 더 망해가면은 진짜 그거는 차라리 나은 거죠. 손절한 게. 그만큼을 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주식이 이제 더 산다. 추가 매수한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올랐을 때 이제 행복한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건 사실은 이거다. 제일 불행한 거는 이제 떨어졌는데 손절했는데 그 주식이 쭉 올라가는 거. 그게 진짜 제일 힘든 거고, 어쨌든. 그렇죠. 판다, 산다,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린다.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결정할 때 불안한데, 저는 그 불안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기업의 정보와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기업의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고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면은 그 3가지를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정말로 큰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은 리스크를 뭐 이렇게 당연히 빠져나올 수 있거나.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책을 꼭 읽으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사실 뭐 10척으로 막 100척을 이겼잖아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전략이 이순신 장군이 모든 그 정보를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살, 적의 동태, 그 다음에 날씨, 기후, 막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해서 만약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정말 그 모든 그 기업에 대해서 모든 걸 다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진짜 찾아가거나 주담 통화 당연히 해야 되고 회사 찾아가고 그다음에 거래처도 뭐 있으면 연락하고 아니 자기 돈 걸려있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모든 기사를 다 찾아보고 다시 모든 내가 생각했던 리스크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네. 잠깐 옆으로 세면은 그 이순신 관련 책은 꼭 읽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순신이 있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 책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는 사람이 쓴 책이라. 아, 네. 그 책, 그 책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명량 영화 딱 나왔을 때 이게 미리 준비하셨던 책인데 출간한 게 명량 영화 천만 터졌을 때랑 딱 겹친 거예요. 그게 운이죠. 그 대박이 났습니다. 그게 운이죠. 예. 아, 그분 저기 은행연합회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네네. 은퇴하고 제주도 가셨거든요. 네. 아, 한번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오랜만에.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궁금한 게 최대한 많이 그 기업의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네. 건데 그게 기업이 확실히 돌아선다, 좋아진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틸 텐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차트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시장 영향, 대외 경제 영향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떨어지는 거는 또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사람 말라 죽인다고 슬슬슬슬슬슬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가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거는 좀 원인부터 좀 다르지 않나요? 만약에 그게 이 기업과 관련이 없으면은 시장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미중무역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어차피 다 빠져요. 왜냐면 그 다 펀드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기업은 더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존의 제 베조스 그 주주서한에 보면은 네. 그 아마존의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아마 $120였어요. 네. 그때 $120였는데 그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4인가 뭐 $6까지 내려갑니다. 맞아요. 근데 그 회사의 내부 가치는 실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더 많아지고 재무도 좋아지고 고객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기다림이 없는데 인내심이 없는 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6개월도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인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인내가 사실 중요한 건데 저도 뭐 힘들어요. 당연히 빨리 오르면 좋죠. 누구나 막 당장 사가지고. 그렇죠. 당장 상한가 맞고 싶죠. 뭐.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운이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면은 시장이 나빠졌을 때 뭐 자금이 있으면 당연히 더 사면은 저는 더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결국에 아마존처럼 더 $120 이상의 훨씬 더 지금 이상의 주가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기업이 주가 가치를 반영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저는 시장 가치에는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거는 뭐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견디시라는 말밖에 못 드릴 것 같네요. 이게 사실 인내심은 사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기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들긴 힘듭니다.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전 B형인데. 아, B형이세요? B형은 MBTI는? 그건 제가 안 해봐가지고. 저는 요즘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의 성향하고 좀 이어지더라고요. 성격 정말 급하고 막 못 참고 하루 지나가는 걸 막 분단위로 막 신경 쓰고 이런 분들한테 장기 투자하라고 해봐야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향하고도 맞는 맞습니다. 거라. 그거는 사실 못 고쳐요.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 스타일을 다 존경해요. 뭐 단타도 존경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투자 투기도 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돈 벌면 장땡이지 뭐 우리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투자 투기를 뭐 구별해서 그냥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공이 정말 쌓이면은 기업을 보는 가치가 쌓이면은 결국에 저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 같은 데를 봐도 되게 정말 단기간에 막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막 바이오로 막 그렇게 예전에 그러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자산이 저 형은 분명히 더 잘하는데 더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러신 분들 확실히 더 잘 되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뭐 1년 안 좋아도 그 다음에 더 좋은 수익률을 얻거나. 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거로 올라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 실력에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그 사연 같은 거 오는 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그래요. 남들은 막 사상 최고 계좌라고 하고 막 급등주 한두 개 맞아가지고 막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내 거는 되게 잔잔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사실 뭐 울면서 견디는 수밖에 네 공부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를 악물고 견딘다 이런 분들도 있고 혹시 약간
투자 스타일이 집중 투자 스타일이세요? 좀 분산 투자 스타일? 그렇죠. 저는 이제 집중 투자 스타일을 권해요. 여러 가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 이제 직장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예. 만약에 직장인이고 애가 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자유 시간이 1시간도 거의 없거든요. 힘들죠. 또 네. 퇴근하면 몸은 그냥 네. 다 그냥 힘들어. 아니 K-드라마도 봐야 되고 K-드라마도 봐야 되지. 네네네. 뭐 볼 거 많잖아요. 네네네. 자기 헬스 좋아하면 헬스도 해야 되지. 취미생활 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래서 직장인이 어떻게 나는 10개 종목 이상은 왜냐면 실적이 나오면 하루에 한 종목만 봐도 그쵸. 하루가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죠. 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5개인데 5개는 뭐 좀 그래도 7개, 최대한 10개는 넘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7, 8개 정도만 해도 분산 투자기는 그쵸. 한데 뭐 자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근데 거긴 보니까 하니까. 막 엄청 많이 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저기 계세요. 지금 좀 줄여서 50개. 근데 이게 사실 올라갈 때는 집중 투자가 빨리 올라간다. 네. 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닌가요? 집중 투자가 빨리 올라간다? 예. 예를 들어 뭐 잘 됐을 때의 경우기는 하지만 약간 좀 레버리지도 쓰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더 진다라는 뜻이겠죠. 뭐 안 될 때는 그쵸, 더 그쵸. 그게 안 될 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뭐 수익률이 올라갈 땐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헌터님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 한 몇 개나 돼요? 현재 기준으로? 저는 이 집중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한 2개? 예, 그리고 좀 한 3개? 네. 근데 저도 종목을 많이 사긴 많이 사요. 왜냐면 저도 아무래도 전업이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이제 네. 사는데 그냥 그게 그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 포트나의 비중 크게 차지하는 건 2, 3개. 네. 그 나머지들은 조금씩. 네. 아, 그런 식으로. 혹시 대주주 양도세? 네. 그래서 좀 엄청나게 짜증이 나가지고 네. 네, 며칠 전에 좀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이득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연말 전에 좀 저기 줄여 그래서 놓으셨다가 수익이 진짜로 그 매매가 완전 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월에 다시 채워 넣고. 네, 그렇죠. 아, 맞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1월 6일 목요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2% 이상 이제 네, 장락하는 날 안 찍고 좋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그러게. 아니 또 이게 전업 하시는 저도 분들은 욕하면서 일어나요. 똑같이. 쌍욕하면서. 미국장 빠졌을 때 막 네. 아, 또 시간이 많으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스타일은 그냥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계속 이제 그 주식에 가면은 뭐 남의 주식에 가면은 저도 부럽긴 한데 내 주식도 저렇게 가면 좋은데 뭐 제 역량이 그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냥 포기를 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이제 집중 투자니까 짜증이 나죠. 회전이나 이런 거 많지는 않으시고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단타도 요즘에 많이 하긴 해요. 네. 원래 공부를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전업 투자는 할 게 모르겠어요. 시간 많아져서. 네. 시간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매매를 좀 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전업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그 모니터를 저는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뭐 계속 보게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네. 집에 약간 모니터도 많이 좀 달아놓으셨어요? 아니 모니터는 한 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그냥 노트북 한 대 가지고만 하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본인이 장기 투자했던 거랑 약간 단타를 했던 거랑 수익률이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장기 투자가 훨씬 좋더라고요, 훨씬. 그래서 이걸 어쨌든 무의미한 건데 또 사람은 이제 단기적이라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저는 사실 지금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노이즈가 많죠, 노이즈가. 아마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좀 안 좋으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오히려 증권사 막 지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기도 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아니 이거 좋다고 들으면 또 저거 좋아 보이고. 그럼 일주일에 예전에 했던 종목은 까먹고 그러니까 재반 또 좋아 보이고. 재반 비용만 엄청나게 들고 막. 최신 정보가 제일 좋아 보인다는 게 그 심리에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일 잘 아는 분야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하다 보니까 제일 좀 좋아하는 섹터라든지 내가 이 섹터만큼은 딴 사람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다. 뭐 아까 사교육 조금 말고. 또 주식투자를 되게 또 쉽게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을 보면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유행이 딱 돌면은 그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가요.
네. 아, MZ 세대보다도 더 연령이 낮은? 아니요, 그쵸. MZ 세대 10대들 거의. 왜냐면 놀스페이스 그랬죠. JYP 트와이스 그랬죠. 메가스터디 그랬죠. 아하. 너무나 많아요. FNF는 좀 뭐 틀리지만 그래도 디스커버리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유행이 시작되면 필라도 있었구나. 네, 필라도 있었고. 몇 년 전에. 진짜 그러니까 주부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고수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학생들이 뭐 사는지 보면 돼요. 사실 저는 좀 엔터주에도 관심이 많고. 예. 오늘은 아마 많이 떨어졌던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터주는 일단은 좋아 보이는 거는 성장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방탄이라는 그 그룹들이 완전히 그 케이팝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일단은 케이팝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동 착취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애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흉내를 일단은 불가능해요. 연습생 구조. 그렇죠. 연습생.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블랙핑크가 굉장히 뭐 단기간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걔네는 거의 7년, 5년 거의 동안 뭐 초등학생 시절부터 네. 연습생 시절로 해서 자기 거의 인생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뭐 피겨 스케이팅 선수처럼. 네. 그리고 그 5년 동안을 어떤 시스템에 월말에 떨어뜨리는 진짜 잔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학교로 돌아가면은 정말 폐인돼서 돌아가요. 할 게 없으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걔네는 정말 목숨 걸고 살아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진짜 수능 의대 가기보다 더 힘들거든요. 수준이. 확률로 보면 그렇죠. 네. 확률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흉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건데, 뭐 이제 작년에는 저는 이제 또 말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YG를 좀 투자를 해가지고, 네. 예. YG가 엔터주 중에서는 제일 못 오르지 않았나요? 그쵸, 제일 못 오랐죠. 네. 왜 하필 YG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핑 좋아하시나요? 불핑? 좋아하는데,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밸류를 많이 따지잖아요. 시총이 제일 낮고 지금. 근데 그것도 있었는데 일단 사실 제일 사고 싶은 거는 방탄이긴 했어요. 근데 방탄은 하이브. 이제 조금 하이브가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방탄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이 종목 얘기는 그냥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틀린 거잖아요. 네. 틀린 거잖아요 지금. 하이브는 뭐 쭉쭉 잘 나가고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래도 YG 제가 투자했을 때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시총 5천억 대였거든요. 지금 1조 좀 넘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단기간 올랐었는데, 근데 제가 봐서 저도 이제 YG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개판이고. 약국. 네. YG가 약국의 약자라고. 네, 그렇죠. 마약하고. 이거 괜히 그쪽 네. 팬 들으시면 안 되는데. 예. 근데 팬들도 회사는 싫어해요. 왜냐면 컴백을 잘 안 시키기 때문에. 그때 하여간 SM은 제가 좀 놓쳤고, 네. SM 놓친 게 제일 좀 안타까운데, 그 YG를 어쨌든 공부할 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또 산업 현황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 사드 때문에 중국도 못 나갔어. 근데 또 일본이랑 한일 전쟁으로 또 싸워가지고 한일 무역으로 싸워가지고 일본도 못 나가. 거기다 코로나야. 네. 그럼 이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네네네. 더 나빠질 상황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는 점점 너무나 많이 말도 안 되게 유튜브는 막 거의 지금 7천만 수준이거든요. 네. 7천만 넘었어요. 네.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7천만이면 그 블랙핑크. 네, 그쵸.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네. 네. 웬만한 국가더라고요. 국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돈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 회사의 재물을 보니까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엄청나게 깔끔해요. 네. 부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부동산도 보니까 막 부동산도 또 2,500억 많죠. 그럼 그때 따졌을 때, 아니, 블랙핑크 빅뱅이랑 뭐, 이런 음악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그러면은 자산을 빼면 2,500억이면은 블랙핑크가 2,500억이라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요거는 현재 진행형인. 네, 현재 진행형인데. 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만. 네.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게 진짜 학생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네, 게. 학생들을 잘 봐. 그러니까 원체 학생들하고 계속 이제 교류를 하셨던 그렇죠. 뭐 강사, 또 학원 원장님 입장이었으니까 볼 수 있었겠지만 확실히 어린 친구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그렇죠.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빨리 보고 있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주체들이다 보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돈은 엄마 아버지들이 쓰잖아요. 거기서 나오죠. 네. 그거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 있어요? 더 좋은 거 사주면 사줬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네. 애들 장난감을 절대 안 사주더라고. 슈퍼게임인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테슬라 주식 한 주. 그 뭐죠, 뭐? 하스브론가? 뭐 미국 장난감 회사 이름 뭐죠? 헤즈브론이야? 하여튼 그런 회사, 장난감을 안 사주고 장난감 회사 주식을 한 주 사주는 거야. 그 애들은 모르니까 요즘에는 다 전자증권이잖아. 종이에다 써서 주는 거야. 이게 테슬라 한 주다. 그 애들이 이제 그거 받고 처음엔 이렇게 다.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 하시는 그분. 아무튼. 추가적으로 뭐 학생들의 어떤 유행 이런 거 보고 계시는 거 좀 여쭤봐도 될 만한 거 있을까요? 지금은